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형마트에서 5,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려는데 오늘만 특별 할인, 2,000원 할인된 가격이라는 문구를 보고 얼른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3,000원짜리 상품을 잠시 5,000원으로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린 것이었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실상은 변함없는데 겉모양만 바꿔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을 빗댄 사자성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선조들은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조는 아침, 삼은 셋, 모는 저녁, 사는 넷을 의미하는데요.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이 네 글자 속에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까지 전해지는 조삼모사의 유래와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의 작은 마을에 송양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양은 원숭이를 키우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 바로 원숭이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소통하는 능력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원숭이 선생이라 불렀고 송양은 자신의 재주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송양의 집 뒤편에는 작은 숲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송양은 숲으로 들어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과 놀아주며 여러 가지 재주를 가르쳤습니다. 원숭이들은 송양을 따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송양 역시 원숭이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아꼈죠. 하지만 그해 여름, 송나라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송양 역시 원숭이들에게 줄 먹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토리는 더욱 구하기 힘들어졌죠. 매일 숲속을 헤매며 도토리를 모았지만 예전처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원숭이들이 굶게 될지도 몰라. 송양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은 도토리의 양을 세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토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원숭이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먹이를 원했죠. 어느 날 아침 송양은 원숭이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고 원숭이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내 친구들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도토리가 많이 부족해졌단다. 이대로라면 너희들에게 줄 먹이가 곧 떨어질 거야. 원숭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송양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이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구나. 앞으로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의 도토리를 나눠주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숲속은 원숭이들의 격렬한 항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며 분노를 표현했고 어떤 원숭이들은 송양을 향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기도 했어요. 원숭이들의 눈빛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송양을 향한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양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원숭이들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원숭이들은 원하는 만큼의 도토리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정해진 양만 받게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송양은 원숭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고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송양은 다시 원숭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과는 사뭇 달랐어요.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송양의 달라진 분위기에 호기심을 느끼는 듯했죠. 내 친구들아, 어제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많이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너희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 원숭이들은 조금씩 경계를 풀며 송양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앞으로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의 도토리를 주겠다. 송양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숭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며 춤을 추었고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송양을 향한 그들의 눈빛은 다시 신뢰와 감사로 가득 찼고 전날의 분노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라졌습니다. 송양은 원숭이들의 반응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원숭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사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나 하루 총량은 7개로 동일한데 원숭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단순히 아침에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만 기뻐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송양의 제자 공솔룡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제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주는 총량은 똑같은데 왜 원숭이들은 이렇게 기뻐하는 건가요? 송양은 깊은 통찰이 담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솔룡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란다. 사람들은 종종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표면적인 모습에 더 현혹되지. 원숭이들은 단순히 아침에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하루 총량이 같다는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있다. 공솔룡은 스승의 말에 깊은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송양의 이러한 방법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도토리는 점점 더 부족해졌죠. 송양은 매일 밤 남은 도토리의 양을 세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도토리가 완전히 떨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영리한 원숭이 한 마리가 송양이 도토리를 세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원숭이는 도토리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다음 날 아침 다른 원숭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송양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도토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어. 원숭이들 사이에 다시 불안과 분노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송양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도토리를 받을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송양은 원숭이들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시간을 벌며 가뭄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송양이 평소처럼 도토리를 나눠주려고 하자 원숭이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송양의 말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 숲속에서 먹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송양은 원숭이들이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더라면, 송양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꾀가 결국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죠.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농작물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송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 원숭이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양은 원숭이들이 모여있는 나무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가뭄이 심해 도토리가 부족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에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로 바꾸었지만 사실 하루 총량은 똑같았다. 나는 너희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큰 실수였다.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송양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고
일부는 아예 등을 돌린 채 송양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송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가뭄이 끝났고 도토리도 다시 풍부해졌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정해진 양만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우리가 함께 도토리를 모으고 함께 나누어 먹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한다. 송양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에 원숭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낸 원숭이 한 마리가 조심스럽게 송양에게 다가왔고, 이내 다른 원숭이들도 하나둘씩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송양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고, 그는 원숭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송양과 원숭이들은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토리를 모으고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송양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제자 공솔룡에게 전하기 위해 그를 불렀습니다. 공솔룡아, 내가 원숭이들과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꾀를 내어 상황을 모면하려는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꾀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올 뿐이야. 조삼모사 저삼무스라는 말을 기억해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나 결국 같은 것이다. 겉모양만 바꿔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공솔룡은 스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로 남게 되었고, 인간의 심리와 세상의 이치를 담은 깊은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삼모사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 장자의 제물론에 기록된 고사에서 유래했어요. 장자는 당시 송나라의 원숭이 훈련사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심리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본질적 의미는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데 겉모양만 바꿔 남을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원숭이들은 하루에 받는 도토리의 총량이 7개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침에 받는 양이 늘어났다는 사실에만 기뻐했죠. 이는 인간이 종종 실질적인 이익보다 표면적인 모습에 더 현혹된다는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조삼모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세옹지마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있어요. 세옹지마는 인생의 기륭화복이 예측할 수 없이 변한다는 의미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은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행위를 비유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조삼모사는 특히 겉모양만 바꿔 본질은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삼모사는 정치적 수사나 상업적 전략에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군주들은 종종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정책을 펼쳐 민심을 얻으려 했죠.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교훈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본질을 보는 안목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여 그 속에 담긴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마치 원숭이들이 도토리의 총량은 같은데도 단순히 아침에 받는 양이 늘었다는 사실에만 기뻐했던 것처럼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어 제품의 실질적 가치를 간과하거나 정치인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정책의 실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상 겉모양이 아닌 본질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뢰의 가치입니다. 송양은 원숭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꾀를 써서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했지만 결국 그의 거짓말은 들통났고 원숭이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 순간이죠. 그러므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꾀를 내기보다는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삼모사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표면적인 변화에 현혹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감정과 판단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조삼모사와 같은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네 번째 교훈은 소통과 투명성의 중요성입니다. 송양이 처음부터 원숭이들에게 도토리가 부족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원숭이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의 조직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꾀를 내어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투명한 소통은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지속 가능한 전략의 중요성입니다. 송양의 조삼모사 전략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략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단순히 매출 증대나 비용 절감만을 위한 단기적 전략보다는 고객과의 신뢰 구축,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장기적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성취나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행복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더 가치 있습니다. 조삼모사의 교훈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인간관계, 비즈니스, 자기계발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겉모양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는 안목, 신뢰와 소통의 가치,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 지속 가능한 전략의 중요성, 실수로부터 배우는 자세,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조삼모사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조삼모사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 적은 없으신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닌 본질을 보는 지혜, 그리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이 아닐까요? 오늘도 조삼모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현명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